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네, 검찰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검찰 쪽 얘기를 조금 뜸하게 했었죠. 워낙 정치권 쪽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 예, 제 전공 분야인 사법이나 검찰 쪽 얘기가 조금, 예, 뜸했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오래간만에 검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다음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다음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알려지고 있던 중앙지검장이 후보에서 밀려났어요. 어이? 뭐지? 중앙지검장 후보로 유력했었는데 중앙지검장이 자기 검찰총장으로 되게 유력하다 그러더니 얼라리요? 밀려났네? 왜 밀려났지? 김건희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멸사봉공했는데 자기 온몸을 던져서 김건희 쉴드를 쳤는데 왜? 밉보였나? 뭐걸 밉보였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중앙지검장 이창수 왜 총장 후보에서 밀려났느냐입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 다음 검찰총장 후보로 제일 많이 거론된 것이 이창수였어요. 얼마 전까지도 이창수가 다음 검찰총장 후보, 일단 후보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들이 하나 둘 다 자리를 뜨고 사표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경쟁자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놀랍게도 빠졌네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자, 김건희를 이렇게 열심히 쉴드 쳐주고 핸드폰까지 갖다 바치면서 조사를 했는데 빠져버렸네. 어떻게? 이게 뭔 일일까요? 예. 새로 발표된 검찰총장 후보 4명입니다. 심우정, 신자용, 임관혁, 이진동. 빤한 인간들이죠. 심우정. 저는 이 사람 보면은 웃음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냥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권력자를 잡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냉큼 하는 사람 심우정이죠. 신자용 너무나도 우리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자, 심우정은 법무부 차관, 신자용은 대검 차장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검찰총장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위치상으로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신자용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낸 대가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거죠.
부장검사였다가 갑자기 차장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더니 고검장까지 오르고 예, 이제 검찰총장까지 단박에 단숨에 뛰어오릅니다. 또 한 사람은 임관혁입니다. 검사라기보다 무슨 뭐 파묻는데 토목공사 전문가 같아요. 파묻는데 묻어버리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면 대충 묻어버립니다. 임관혁이죠. 세월호 사건 재조사를 맡겼더니 그 사건을 파묻어버린 자가 바로 이 임관혁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재조사단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걸 보고 이 사건 글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이 사람은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새 서울 고검장이 됐고요.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네요. 세월호 사건을 할 때가 2020년 무렵이었으니까 4년 만에 차장검사에서 고검장이 됐네. 야, 초고속 승진이네요. 윤석열한테 충성하면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진동 대구 고검장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윤석열한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뭐 입장을 바꾸는 거라든지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표리부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들만 모아서 검찰총장 후보로 앉혀놨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같이 윤석열 밑에서 윤석열이 하는 일에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로 있었던 게 2019년, 20년 무렵이었는데 그 4년 사이에 갑자기 다 고검장이 됐어요. 부장검사, 차장검사였는데 차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무려 3단계를 3년 만에 뛰어오릅니다. 1년에 한 단계씩 승진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초고속 승진입니다. 윤석열한테 충성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새끼들만 모아놓은 거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심우정부터 볼까요? 법무부 차관입니다. 71년생이에요.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연수원 26기라고 하죠. 서울대생이에요. 주로 검사입니다만 행정 분야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뭐 특수부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행정 업무, 기획 업무, 뭐 기획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행정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행정 업무였고 주로 법무부 쪽에서 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국 추미애 이 두 분 법무부 장관이실 때도 박범계 장관일 때도 이 사람이 법무부에서 일했다고 해요. 어느 쪽에서 일을 하게 되든 정권이 어느 쪽에 있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약간 주춤했어요. 지보다 늦게 검사장 된 애들이 앞질러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한테 지는 계속 법무부 차관, 뭐 고검장, 검사장 이런 데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원석이 연수원 27기잖아요. 이원석보다 선배예요. 한동훈보다도 선배고. 머리도 이 사람이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내 말 잘 들으면 언제든 출세할 수 있어. 전 정권 밑에 있었던 애도 내 말만 한번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심우정은요, 얼마 전 검사 탄핵 그 사건에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정부 측 입장을 앞장서서 떠버린 자이기도 하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자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박범계하고는 친하대요. 두 번째는 신자용입니다. 현재 대검 차장인데요. 74년생입니다. 한동훈의 오른팔이에요. 윤석열 라인이긴 한데 하여튼 한동훈의 오른팔입니다. 연수원 28기. 한동훈보다 나이도 한 살 적고 연수원 기수도 한 살 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양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에요. 한양대 출신이라 그렇게 출세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있어서 한동훈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왜? 그 국정농단 특검할 때 그 최순실이가 기자들 앞에서 소리 꽥 지른 거 기억하시죠? 검사가 삼족을 멸하겠다고 한다. 우리 손자들까지 위협한다. 막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질렀던 적이 있는데 그 소리를 지를 때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최순실한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라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니까 윤석열이 대검 차장까지 앉혀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합니다만 한동훈하고도 꽤 친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다만 한양대 출신이라 쉽게 말해서 육두품이에요. 검찰 내 육두품이에요. 한양대 출신으로는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된다면.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닥 가능성 커 보이지 않네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심우정 같은 사람도 지금 현재는 윤석열한테 충성하고 있지만 정권 바뀌면 언제든지 입장 바꿀 수 있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그닥 탐탁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신자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관혁입니다. 71년생이고요. 연수원 26기입니다. 한동훈보다 나이도 많고요. 연수원 기수도 빠른데 한동훈보다 승진이 많이 늦었죠. 서울대 출신이고요. 특수부 검사라고는 합니다만 그닥 특수부 검사로는 그 이름을 날리지 못했습니다. 성완종 사건, 세월호 특수단 뭐 이런 것들을 맡았는데 주로 덮는 것이 전문입니다. 성완종 사건, 여러분 성완종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사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분이 유서 남겼잖아. 그 유서 남긴 거, 예. 그에 대한 수사를 이 사람이 맡았었어요. 근데 이거 덮었죠. 예. 당시에 걸려들었던 사람이 홍준표하고 이완구였는데 둘 다 결국엔 처벌 안 받았어요. 세월호 특수단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당시 세월호 관련자 13명에게 무더기 무혐의 결론을 내려준 게 바로 이 임관혁입니다. 예, 임관혁은 덮는 게 전문입니다.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김재현 의원 사건 등 민주당권 쪽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게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진술을 조작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뭐 한명숙 총리 사건을 엄희준이 뭐 어쨌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 사건의 책임자는 임관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보다 나이도 많고 기수도 빠르니까 예, 한동훈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진동 대구고검장입니다.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도 많고요. 나이는 많은데 연소는 28기입니다. 특이한 거는 연세대 생화학과, 예. 이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백남기 농민 사건 재조사를 했어도 좀 떨떠름했죠. 제대로 된 수사는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한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는데 당시 윤석열과 보조를 맞췄었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제일 황당한 거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대충 잘 덮은 대가로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경찰관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긴 그 공로로 고검장에 승진한 사람입니다. 네, 참 누구 말 못하나 주옥 같은 사람들만 모아놨네요. 그죠?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골라 모을 수 있을까요? 놀랍네요. 기가 막히네요. 야, 정말 대단하네. 쓰레기 모으는 기술도 대단합니다. 넉마주의인가 봐요. 넉마주의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연식 나온다. 자, 지금은요, 이 폐지 수집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근데 옛날에는 고물상들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넉마주의라고 했어요. 등에 뭐 커다란 망태기 같은 걸 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 폐품을 따로 모아 다니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보고 넉마주의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윤석열이 뽑아놓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넉마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폐품들만 모아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창수가 빠졌네요. 오늘의 주제죠. 이창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기 검찰총장 영순이었습니다. 특히 김건희에 대한 황우마마 수사 엄청난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수사를 하고 휴대폰까지 갖다 바치면서 수사를 하는 저자세 극존칭 수사 했었는데, 자, 이 사람이 빠졌네요. 그렇게 큰 공로를 세웠는데 왜 빠졌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연소한 30기라는 겁니다. 아직 검찰총장이 되기에는 빠르다는 거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소한 27기인데 27기가 검찰총장 하는 것도 너무 빠르다고 그랬는데 30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수는 검찰총장에서 일단 후보에서 밀려났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 사람은요, 친윤이라고는 합니다만 친윤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수부 검사도 아니었고요. 일반 형사부 검사 쪽에 더 가까웠고요. 그닥 뭐 친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사람이 대검 대변인으로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윤석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 윤석열하고 약간 거리가 있을 만한 사람 중에 뽑은 사람이 이창수였어요. 물론 그렇지만 바로 뒤통수 때리고 윤석열한테 쪼르르 간 거죠. 아무튼 그때부터 윤석열 라인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아직까지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기기에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지. 아직 믿음을 못 얻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황우마마 수사를 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 소환조사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골 때리는 문제였고, 이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계륵 같은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털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적당한 시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털어줬기 때문에 이 공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 아직까지 윤석열한테 신임을 못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요. 이번에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잖아. 아니, 소환조사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지어요? 소환조사하고 나면은, 뭐 소환조사도 아닙니다만, 방문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게 끝나야 정상인데, 해결을 못 짓고 있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지, 다 해놓고, 왜 못 짓지? 예. 중앙지검 내에 검사들의 반발이 지금 대단히 심해요. 정확하게는 반발이라기보다 태업입니다. 아우, 제가 그 일까지는 못하겠어요. 김건희 무혐의 또는 불기소라는 처분장을 써줘야 되는데 그 어떤 검사도 그 처분장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건 싫은 거야. 앞으로 그 기록이 자기한테 어떤 족쇄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발목을 잡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할라 그래. 자, 이럴 때 윤석열이 바라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누구 하나를 찾아내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되면 저기 시골에서 하나 찾아 올려가지고 파견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저 등신 같은 새끼, 아, 빨리 처리 못하고 좀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제 마무리 지을 때가 계속 저기 좀 있으라 그래. 아직까지 저 검찰총장 하기 멀었네. 중앙지검장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있으라 그래. 라고 한 겁니다. 아마 지금 중앙지검 내부에서 이래저래 반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발이라기보다는 태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업입니다. 서로 안 하려고 지금 빼는 거야. 아, 제가 딴 건 몰라도 그건 못 하겠습니다. 처분장에 이름은 못 남기겠어요. 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사람 탄핵당해요. 뭐 이창수도 탄핵당하겠지만 그 김건희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즉시 이창수하고 담당 검사 줄줄이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이 바라는 거는, 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새끼를 찾아오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야, 저 새끼 저거 능력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좋아.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요? 예, 저는요, 이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관혁이요. 여러모로 윤석열한테는 딱 입맛에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이, 윤석열 편에 쓰는 놈이 많지만 한동훈 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애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고 있으나 은근히 한동훈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발을 담그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뒷구멍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특히 한동훈보다 아래 낄 수 있는 애들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8기, 29기, 뭐 특히 30기 이후부터. 그런데 임관혁은 뭐 26기야.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관혁이 한동훈보다 승진은 빨랐어요. 한동훈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후부터 갑자기 진급 속도가 빨라졌으나 사실 그 이전까지 임관혁이 더 빨랐을 수도 있어. 연수원 기수 하는 기수 빠르고 나이도 많아. 똑같이 서울대야. 그리고 그동안에 덮으라는 거 다 덮었어. 그리고 파라는 거 다 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뿐만 아니라 한동훈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한테 최대 난제가 뭐야? 예, 김건희 불기소죠. 바로 이 김건희 불기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아, 이거 이창수 얘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네. 예, 얘도 하나 좀 검찰총장도 하나 맞춰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김건희 불기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도 있고, 지가 한동훈보다 선배니까 한동훈한테 줄을 쓰겠어? 안 쓰는 거지. 예, 요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임관혁이 될 가능성이 제일 커요. 자, 이자는 세월호 제조사를 말아먹은 놈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피눈물을 팔아서 지금까지 승진한 놈이죠. 참.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